작아진 자아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패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작아지는 느낌,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라는 거죠. 다음 이야기해볼 주제는 미니멀리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죠. 왜 좋아하냐? 저는 소비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라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미니멀리스트들의 생활 양식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을 사는 이유에는 당연히 첫 번째 그 물건이 필요해서 그 물건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의외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들의 입장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소비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가지는 것으로 공허함을 달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미니멀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그리고 물건으로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통장 잔액이 미니멀하신 분도 계시고요. 소비와 물건으로 공허함을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물건으로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저를 분류해보자면 저는 소비하는 건 좋아하고 물건을 가지는 건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물건이 남는 건 싫어하는데 돈 쓰는 건 재밌으니까 보통 이제 경험 투자를 많이 하죠. 어쨌든 아껴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싫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 에고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가장 의존을 많이 하냐면 내 자아가 작아지는 것 같아. 내 자아가 커지는 것 같아. 여기에 인생의 모든 걸 건 게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눌리는 것 같고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작아지는 것 같을 때 이 작아진 자아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패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타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일까? 내가 타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 나는 타인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나는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을 사람일까?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꾸 작아지는 느낌,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좀 못해. 근데 내 친구가 노래를 되게 잘했어. 나는 자아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내가 노래를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도 자아를 키울 수 있겠죠. 혹은 난 노래는 글렀으니까 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박식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박식한 사람이 된 순간에 자아가 커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평소에 하는 어떤 많은 노력들이 사실 대부분 이 작아진 자아를 회복하고 자아의 비대한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갓생 하면서 자기개발, 나의 발전, 성장 이런 것들을 도모를 많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아가 작아지는 기분을 절대 느끼고 싶지 않고 나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싶고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친구가 나보다 노래를 훨씬 잘해. 근데 내가 막 노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막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기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소비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가 작아졌을 때 죽을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수치스럽고 내가 가치 없다고 느끼고 내 자아가 작아진다 라고 느끼세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고 생각될 때 이때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할 때 가장 많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라는 건 성과지향적이고 잘한다 못한다가 항상 평가되는 지점이고 타인과 평가될 수도 있고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프로의 세계에서 자아가 작아지는 수치심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자아가 작다 크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이고 작든 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성과에서 남이랑 비교되고 자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어떤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 의견은 수용하고 제 의견은 바로 반박할 때 그쵸? 그래서 보통 나와 타인이 함께 존재하는 순간에서 이게 항상 이 자아가 작아지고 커지는 건 나 혼자일 때가 아니라 뭔가 이 비교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못했을 때 이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이 잘했을 때 내 자아가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 자아를 키워서 내 자아 효능감을 느끼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남을 판단해서 이렇게 끌어내려요. 그래도 동일하게 자아가 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 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순간들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수치심을 자주 느낀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미리 알고 있다가 그 수치심이 들었을 때, 내 자아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빠르게 그걸 캐치하고 나는 왜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이걸 원하지? 왜 이걸 원하지는 왜 물건이 사고 싶지? 왜 외모를 더 낮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지? 왜 나는 많이 폭식하고 싶지? 이런 순간들에 뭔가 내가 부족한 기분, 내 자아가 작아지는 기분을 나는 느끼지 않았나? 느꼈다면 왜 느꼈지? 어떤 상황에서 느꼈지? 이 수치심은 뭐지? 라는 걸 멈추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요. 자아가 작아지는 순간에 이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아가 작아지는 순간에는 사람이 이성을 잃고 이 자아를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이렇게 막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멈춰보자. 나는 왜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훈련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가 작아지는 그 잠깐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폭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미니멀리스트들에 대한 표어라고 할까요? less ego, more echo거든요. 에고, 자아는 작아지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에코, 환경에 좋아지게 해라. 적게 소비하면 환경에 더 좋은 실천이잖아요. 에고는 작아진 채로 그냥 놔둬라. 괜찮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가 작아지는 순간을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 에고가 작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나 죽을 것 같아. 죽음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나는 무가치해 라는 이 기분을 죽음의 위기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나의 평가가 낮아지는 순간에 나는 목숨의 위협이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 레스 에고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또 에고가 작아졌을 때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미니멀리스트들이 주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공포,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이제 미니멀리즘 그리고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엮이는 이야기라서 같이 들고 왔거든요.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두 가지. 공포, 불안, 안 좋은 감정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은 두 가지예요. 진짜 모든 동물이 동시에 다 느끼는 진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여지없이.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하나의 공포를 더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미움받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동일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현대인은 사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경험이 많지 않죠. 몸이 건강하다면. 내가 뭐 말기 암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뭐 범죄의 위협이 있을 때 말고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공포는 거의 대부분 자아가 작아지는 경험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출근이 싫은 건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물론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진짜 육체적으로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근데 다들 일하기 싫어하죠. 내일 월요일 이러면 다들 좌절하잖아요. 일하는 게 왜 싫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많은 분들이 제가 자아가 낮아지는 경험, 자아가 작아지는 경험, 이런 경험을 언제 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이럴 때 아니면은 뭐 같이 업무를 하는데 누군가는 인정받고 내 의견은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꼽아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출근하면 평가에 노출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두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어떤 단순 노동, 단순 반복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죽을까봐, 내일 밥 굶을까봐, 뭐 얼어 죽을까봐, 더워 죽을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거의 없죠.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만큼 무서운 것들이 바로 너는 가치 없어. 실적이 또 엉망이야. 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라든지 아니면 너 빼고 다 친해. 이런 것들 너무 상처고 너무 공포스럽죠. 만약에 어떤 직장에 있는데 거기에 나 빼고 다 친한 것 같다. 그리고 나만 없으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일을 망쳐놔서 다른 사람들이 네모까지 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다. 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회사에 출근하는 건 항상 매일매일이 죽으러 가는 기분과 동일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도전해서 실패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아예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기 싫어. 회사만 가지 않으면 나는 평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안전해. 그리고 아까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룹에 내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박탈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계속해서 느껴온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끼지 않으면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나의 어떤 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막 물리적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되게 약한 사람이야 라고 느낀다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약간 뭐 동정심을 유발해서 아기의 생존 전략이 그거잖아요. 귀엽게 보여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 그런 것처럼 성인이 돼서도 남들에게 귀엽게 보이고 좀 저자세로 다가가서 남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자아가 커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아가 작아지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어떤 발전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 이 공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포의 근원이 뭔지 우리가 왜 이걸 두려워하는지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는 왜 회사가 가기 싫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있어야 되니까 라든지 일이 재미없으니까 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으니까 라든지 이런 표면적인 생각으로면 아 일하기 싫어. 이 직장만 때려치면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거야 라든지 이 직장만 때려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든지 이런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왜 불쾌한지, 내가 왜 이 상황을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때 비참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근원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나간다면 나는 이럴 때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구나. 내가 이래서 출근하기가 싫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 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미니멀리즘 할 때 이야기했던 얘기인데, 물건으로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미니멀리스트들의 답변은 NO라고 했어요. 물건으로 공허함을 달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자아가 작아지는 경험은 평생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도전을 포기하고, 여기 코리지와 피어 중에 공포로 회피하고 숨는 선택만 한다면 내 자아가 작아지는 경험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평가당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 이 괴로움, 이 자아의 작아짐, 이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수치심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먼저이지, 비가 새는 어떤 집이 있으면 우리가 지붕을 고쳐야 되잖아요. 지붕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집안에서 우산 쓰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물에 잠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잠기는 것처럼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란 거예요. 내 자아, 내 두려움은 계속해서, 내 감정은 이쪽에서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건, 소유라는 것으로 잠깐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새어나가는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항상 새어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새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막지? 이렇게 해서 막아볼까? 저렇게 해서 막아볼까? 하다가 등장한 방편이 바로 물건으로 공허함을 달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이 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더 공허해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미니멀리스트들이 주장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